홈팀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엘카비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진다. 마르틴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고 모우자키티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활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크다. 카벨라, 엔젤라키스, 프네브모니디스, 구스타보 만차, 촐라키스, 로디네이까지 이탈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전력 안정감이 떨어지고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 모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대응이 늦어지고 라인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존재한다. 원정팀 파포스는 4-2-3-1을 활용하며 앤더슨 실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을 잡는다. 드라고미르는 이선에서 전진성과 압박으로 활로를 열고 브리토와 파파두디스는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커버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오르샤다. 한때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했던 반가운 얼굴로 크로아티아 대표팀 출신답게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하다. 오르샤는 인버티드 돌파 이후 전매 특허 인프런트킥으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기량은 상대가 수비에 집중하더라도 쉽게 봉쇄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다. 올림피아코스는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정상 전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파포스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경험을 지닌 오르샤를 중심으로 공격의 날카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오르샤는 K리그에서 보여줬던 활약처럼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킥으로 언제든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파포스가 유럽 무대에서 값진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홈팀 슬라비아 프라하 포메이션은 3-4-1-2이며 프레코프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으로 버티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나타난다. 프로보드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간수가 불안정하다. 자페이리스는 중앙에서 템포 조율을 맡지만 부상으로 이탈한 자원들이 많아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보릴, 야보르체크, 콜라르, 오그부, 보를리츠키의 공백은 수비와 중원에서 조직력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플래너인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막히면 대체 루트가 거의 없는 점이 문제다. 원정팀 보데글림트 포메이션은 4-3-3으로 호그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는 좋지만 골 결정력은 날카롭지 못하다. 하우게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흔들린다.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할 자원이지만 부상으로 이탈해 전체적인 경기 조율력이 약화됐다. 블롬버그, 비웨르칸, 모에가 라인을 지탱하지만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드러난다. 결국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세밀한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핵심 전력 공백이 크고 공격 전개에서 단조로운 패턴만 반복되고 있다. 보데글림트 역시 중원 장악력 저하와 마무리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마땅한 플랜 B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치고받는 헛심 공방 끝에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높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중원의 핵심은 파비안 루이스다. 그는 전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박스 앞 공간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덴벨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바르콜라는 좌측에서 속도를 활용해 수비를 벌려놓는다. 이 세 명이 조합되면 파리의 공격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가 동시에 살아나며 다층적인 패턴을 완성한다. 특히 상대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루이스의 침투는 곧바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진다. 원정팀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의 스카마카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한다. 데 케텔라에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다루며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볼 간수에서 흔들린다. 파살리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누비지만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범위의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아탈란타는 경기 중간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이 약점이 실점의 빌미가 된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간격이 더욱 벌어져 상대에게 찬스를 내줄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의 전진 침투와 덴벨레 바르콜라의 측면 공격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아탈란타는 수비 중원 간격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불안정한 전술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PSG가 홈에서 공격 템포를 장악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홈팀 바이에른 미넨 포메이션은 4-2-3-1이며 K는 문전에서의 결정력뿐만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연계와 패스 분배를 수행한다. 올리세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예리한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압박하며 순간적인 공간 창출 능력도 위협적이다.
고레츠카는 피지컬을 앞세워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단점이 있다. 특히 미네는 전방에서 압박이 끊겼을 때 포백이 전진하다가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주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 못하면 홈에서도 위험한 순간을 자주 맞을 수 있다. 원정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암 델랍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방타깃 역할을 한다. 페드루 네투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공급한다.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대각선 침투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 공격수와 연결해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첼시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역습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드러났듯 원정에서도 빠른 전환만 성공하면 날카롭게 상대 박스를 흔드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와 네투 델랍이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포백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바이에른 미네는 케인과 올리세가 공격에서 위협을 가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제어 실패가 반복된다면 실점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원정임에도 첼시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홈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빠른 돌파와 문전 움직임으로 전방 압박의 선봉 역할을 한다. 모하메드 살라는 특유의 절묘한 침투 타이밍과 왼발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치명적으로 파고든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드리블을 통해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패스 연결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을 빠르게 반복하며 상대 블록을 벌려놓고 침투 패턴으로 득점을 창출한다. 특히 홈에서의 강한 템포는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원정팀 AT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쉐를로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으려 하지만 효율적인 마무리는 부족하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AT 마드리드는 올 시즌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며 위험 상황을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측면 수비 뒷공간은 상대 윙포워드에게 쉽게 열려있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기로 직결된다. 리버풀은 살라와 비르츠를 중심으로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AT 마드리드는 구조적 문제와 측면 뒷공간 불안으로 리버풀의 공격을 버티기 힘들다. 홈에서 강한 템포와 압박을 유지하는 리버풀이 결국 승부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아약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진다. 라울 모로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고 스티브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과 패스 연결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포백 수비다. 센터백 라인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떨어져 발 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대응이 늦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압박에 흔들리면 패스 연결이 불안정해져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약스는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순간 집중력으로 위기를 버텨내야 하는 경기 흐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인터밀란은 3-5-2를 바탕으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티랑 투톱을 앞세운다. 라우타로는 순간 스피드와 공간 침투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여주며 뒷공간을 파고들 때 결정적인 한방을 만들 수 있다. 티랑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라우타로와의 호흡으로 빠른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전진성을 살리며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져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인터밀란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가 반박자 늦는 순간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팀이다. 아약스는 포백의 느린 발이 결정적 리스크로 작용하며 뒷공간 침투를 봉쇄하기 어렵다. 반면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의 순간 스피드와 티랑의 연계 플레이로 경기 내내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바렐라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높여주면 아약스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매치는 인터밀란이 전술적 상성과 개별 기량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